그 집 조선일보에서 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인식이 공유가 되면은 그걸 공유를 그 현실을 직시하라. 나는 그걸 진실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진실은 하나의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를 다 주장하는 두 개의 공화국이 지금 쪼개져 있고 사람들의 종류도 one people이 아니라 two peoples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나는 현실을 보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현실에서 다시 oneness 하나로 회복하는 과정이 뭐냐. 그러니까 진실에 사실에 직면해야 전략이 나오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망상에 갇혀서 그걸 아직도 우리가 하나의 공화국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두 진영으로 쪼개져 있는 건 맞아. 근데 저쪽 진영은 권력을 장악하고 그 이념을 정립해 있고 그렇죠. 자기들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쪽 진영은 지도를 해야 될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자한당에 대해서 세 가지 제발 하지 말아 주시면 저희가 사랑해 드릴게요를 읍소해야 될 지경으로 정신머리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쪽 그 지금 뭐 그러니까 두 개의 대한민국인이 있어. 어차피 정당은 정당 체제는 싸움 조직입니다. 전투 조직입니다. 입법과 생각과 정책을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장 저쪽에서 선동 정치를 하니까 이쪽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데 결과는 또한 동일해져요. 그런 방식의 말하자면은 게임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동일한 서로 닮아서 동일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나눠니까 저쪽 국민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 전체주의 집단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장악하고 해체된 대한민국을 시체처럼 나자빠진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로부터 소외된 다수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외된 다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집단과 언론이 없는 거예요. 제도권 언론이. 지금 그렇죠. 상태 그거라고. 그게 이제 이래 소외된 다수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갈급하고 댕댕거리고 마음이 그런 상태죠. 어쨌든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가? 뭐 어쨌든 근데 다수 국민들은 또 제도권의 특히 우파 제도권의 경우 굉장히 기회주의고 지난번에 뭐 생지 이야기했듯이 조금씩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힘이 빠지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이권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건데 어쨌든 뭐 자, 돌아올 때 그 루트가 요거 세 개는 안 해야 루트를 밟을 수 있어. 근데 그게 헌법 장난, 선거법 장난, 장난이에요. 하지 마라.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 뭐 니들이 산불이죠. 생쥐가. 그다음에 그럼 이건 안 하는 거고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건 뭐 그 지금 현재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주사파 586 주사파 이 정권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특히 정치권이나 제도권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터무니없는 이 황폐한 인격살인의 세계에서 지금 황폐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한 2, 3년 동안에 정치적인 게임, 언론의 태도 그리고 그 신성한 재판정의 판사, 검사까지도 인격살인적 그 태도나 그 게임 너무 인민재판 그리고 처음에 인격살인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그 뭐 박근혜 이 탄핵 사태 때 모든 국민들이 이 인격살인의 사실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다들 이제 특히 정치권에서는 숙제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지금 이 불법 감금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감금되고 있고 24시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CCTV가 작동이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전에 탄핵 과정에서의 그 뭐 라스푸틴의 정령이 깃들었다 비아그라로 그랩 섹스를 했다 뭐 도저히 그
상상하기 힘든 그 처참한 살인적 그 선동들 이거 과연 우리가 광란에 빠졌지 않았느냐 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 인격 살인에 대해서 성찰해라. 혹은 반성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전 정권을 탓을 하기도 하고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정에 좀 중요한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다 지금 숙청되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리고 드디어 사법부 내부도 감히 감히 법원 노조라는 것들이 그렇죠. 법관에 대해서 적폐 법관 청산하라고. 야 이거는 법원 노조 간의 죽창 노조네.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자초한 겁니다. 엄연히 그 전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준혁명적 여러 가지 집회 정치가 있다고 강장 정치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2017년 저 5월 10일 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헌법적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하에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서를 할 때는 지금까지 18명 전임 대통령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 헌법에 의해서 선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청와대로 옮기자마자 촛불혁명 정부라고 선언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평상시에 적법한 대한민국 정권이 혁명 정권으로 스스로를 정의를 함으로써 본인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혁명 정부는 법치가 필요 없습니다. 인민을 재판하고 인민에 의한 인민재판. 인민에 의한 인민재판이고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지위입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법부가 적골이 된 거는 적골이 된 것. 그게 박근혜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렇죠. 아니 오죽하면은 헌재가 이게 그냥 그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이 이런 자들이 앞장서고 조중동이 앞장서서 밀어붙이니까 헌재 재판관 8명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 소심한 것들이 사법 거래를 시도한 거 아니요? 그렇죠. 청와대랑 야 우리가 땅땅땅 하기 전에 네가 좀 그만둬줘. 이거야말로 희대의 사법 거래거든.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게 플리바긴이거든요. 일종의 유죄 인정이거든. 그렇죠. 그럼 플리바긴 미국에서 만약에 플리바긴을 한다. 나 죄를 인정할게요. 저 형 좀 낮춰주세요. 플리바긴의 대상이 판사가 아니에요. 검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플리바겐을 했으면은 권성동이가 가서 김무성이가 가서 혹은 소추한 그 당시에 누구야 저기 뭐야 그 국회의장이 누구지? 그 당시 정세균 씨. 정세균이가 가서 플리바겐을 받아야지. 소추자니까. 그렇죠. 그걸 판정하는 그러니까 이 헌재 8명 당신들 똑바로 들어도 당신들 앞으로 좋은 세상 오면 희대의 사법농단으로 몽창 다 감옥 갈 줄 알아. 그리고 전부 그때는 국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당신들 8명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당신 일찍 죽으면 그 재산 물려받은 당신 자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 온 국민을 트라우마로 몰아넣은 이 소심한 것들이 헌법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 판단한다 그래? 참 비겁한 자들인가 아니면 이건 진짜 대한민국 정말 해체된 거예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자인가? 대한민국 정치 법률의 법치와 정치의 최종적인 심판자인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비겁했던가 아니면은 이게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밖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압력을 잘 이용해서 희대의 범죄를 했느냐. 뭐 어쨌거나 아무 황당한 이게 그때부터 인민재판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에 대해서 그때부터 저도 사실은 그리고 그 물꼬를 튼 게 조중동과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이런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내면에 내가 저 인민재판에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항하지 못했다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 교수님도 나도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권이 연출해주고 그거를 그 반성을 리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 한당 살아난다. 반성하는 자만이 진실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몇 분 우리가 뭐
지식인들이 알지만 에밀 졸라가 예. 드레피스의 그 희생을 보고 잘못된 판결을 보고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그 자쿠제. 자큐즈 나는 자큐즈.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 사실 나는 고발한다. 나는 고발한다는데 사실 나는 대통령을 고발한다. 그 이야기가 지금 무죄한 드레피스의 누명을 씌워서 재판한 거는 프랑스에 대한 도전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범죄다. 예. 그래서 이건 전체가 역사의 범죄다. 예. 대통령 당신이 주도하는 역사의 범죄니까 나를 역사의 공범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 각하 역사의 공개법정에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정의가 그야말로 좋은 의미의 아주 기초적인 의미의 정의가 살아났어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거를 에밀 졸라 사건의 그 저기 드레피스 사건의 그 배경을 잘 모르셔갖고 이게 마치 프랑스의 소수의 좌파들 아니야 소수의 그 수구 그 극우 세력에 대해서 프랑스인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프랑스인들이 이게 뭐냐면 드레피스 편을 들은 거는 일부 지식인이에요. 일부 지식인이죠. 일부 지식인하고 유대인 국제 커넥션이에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들끓은 거야. 국제 여론도 그런데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의 군사 재판이 에밀 졸라를 아니 저기 드레피스라는 유대계 포병 장교를 누명을 씌워서 프러시아 간첩인가 독일 저기 러시아 간첩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처벌한 거 가혹하게 처벌한 거에 대해서 전부 박수를 치고 지원을 했어요. 프랑스인들이 전부 다. 예. 전부 다 100%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김경수 그 저기 한 그 성 무슨 판사? 성창경? 성창경이 때려 죽이라고 나서듯이 재판정에 몰려가서 저 판사 개 땡땡들 때려 죽이라고 이 프랑스인들이 날뛰었다고. 그렇죠. 그 당시 정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용감하게 유대계 지성인이 아닌데 나서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에밀 드르갱 유대계 아니죠. 아니죠. 드르갱 유대계 아니에요. 프랑스인들이 왜 이렇게 날뛰었냐면요. 저 냄새나는 유대인들이 뭐 회계사나 좀 하고 변호사 하는 건 오케이. 그럼 봐주겠어. 대프랑스 국가의 장교가 돼서 프랑스인들을 사병으로 거느려. 그렇죠. 야 이것들아 너희 주제나 좀 알아 이놈들아. 좀 눈에 안 띄게들 살아. 그렇죠. 이 심리예요. 예. 그때 프랑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대중들 국민 대중은 전부 드레피스가 간첩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거야. 예. 저 유대인 녀석이 냄새나는 유대인 녀석이 우리 프랑스 군대의 장교가 됐다는 거 우리 참을 수 없다. 저놈 간첩으로 몰아서 쳐넣어라. 이 심리이기 때문에 그 용감한 지식인들이 나선 건데 그리고 유대인 국제 커넥션을 통해서 국제 여론이 확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영국 정부도 도와줬고. 예, 여름 영국은 잠깐 저기 영국은 이미 디스레리 그렇죠. 유대인을 유대계를 수상으로 뽑았을 그렇죠. 맞아요. 시대니까 영국은 이미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금융계를 지배하고 영국이 유대인에 대한 정책이 제일 부드러웠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 알죠. 그 뒤에 그 에밀 졸라가 그를 가져갔을 때 파리 신문들은 다 안 실어줬어요. 예. 근데 하나가 싫었지. 직후에 저 로로라고 하는 그 지방 신문인데 네. 사실은 그 뒤에 수상이 됩니다. 클레망소 수상과 클레망소. 이 가지고 있는 혹은 연관된 네. 그 지방지의 전면으로 그 전면을 실어줬어요. 실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크스. 나는 고발한다. 명문이었고 당대 네. 최고의 문장가가 당대 최고 가장 최고의 그 명정한 의식으로 그리고 직접 그 문제의 소재의 소재를 거기에 무슨 장교 소령 그다음에 뭐 군인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직접 이 문제는 당신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 그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당대 유럽 최고의 문호인데. 문호고 그리고 나는 개인으로서 지식인 문호가 아니라 프랑스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명적인 프랑스인으로서 나는 당신이 주도한 역사의 범죄에
내가 침묵하고 있는 거는 그건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범죄에 끌어넣지 마라. 예, 라고 예. 하는 고발을 했어요. 정말 이게-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게 문재인 정부와 586 집단의 패악에 대해서 예, 예. 제도권의 중심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성해야 되죠. 이제 자성하고 에밀 졸라와 같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내부 고발도 하고. 최소한 예. 밖으로 고발을 외부 고발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성찰,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림자를 다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소위 인민재판. 즉 인격사 본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저질러진 인격살인, 인격살인이. 인민재판, 인민재판. 그다음에 대한민국 해체 현상. 그리고 이것에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이 과정이 네. 대한민국이 해체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정신과 그 다음에 주권자의 개체의 네. 정체성이 다 무너집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문명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유가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네. 반성해야 돼요. 맞습니다. 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면 이 물꼬를 빗장을 터준 게 자한당이었으니까. 자한당 그러니까 국회 소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반성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아까 에밀 졸라 얘기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 의문사 당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 유연탄을 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면 굴뚝을 막으면 잠이 든 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사람이 죽어. 에밀 졸라의 집에 굴뚝이 막혀서 에밀 졸라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몇 년 후에. 그리고 드레피스는 석방은 됐는데 무죄는 아니었어요. 프랑스 정부가 그 왜 그러냐면 워낙 국민 여론이 냄새나는 유대인들은 뭐 간첩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간첩으로 몰아서 다시는 프랑스 군대에 적을 못 두게 해라 장교로서는 이런 국민 여론 프랑스 사람들의 그 프랑스가 나중에 나치 때 그 나치 점령 아래서 자기들 스스로 유대인을 제일 열심히 잡아다 바친 나라예요. 참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흑역사예요. 네. 그래서 네, 그보다 그한 거는 드레피스 장교를 하나 넣고 위관 장교를 하나 넣고 그런 네. 그런 치열한 진리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있었고 그때 지식인이 독립적인 일종의 뭐 클래스라면 좀 그렇고 하나의 직군으로서 집단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추고 사실은 이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장을 해서 권력에 가까이 가서 전체주의적 그 국가의 타락 이게 또 이 부역하는 또 일이 생겼지만 별도로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경계를 가져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권력화되기 쉬운 그런 또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붙었냐? 에밀 졸라 때 그렇게 국제적으로 지식인 커뮤니티가 확 밀었다. 그 프랑스 국민 여론은 에밀 졸라 드레피스를 잡아 죽여라는 여론인데 그걸 국제 지식인 커뮤니티가 확 밀었다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1890년대 말 1900년대 초 일이잖아요. 98부터 시작해서.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이 커뮤니티가 전쟁을 못 막아요. 못 막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국제 학회에서 서로 만나서 형님아화하던 사이들이 참호에서 서로 총 겨누고 서로 상대방 참호에 대해서 염소가스 틀었다. 그렇죠. 이게 칼 마르크스의 환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독일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들이 결코 싸우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이 운동을 일으켰고 근데 참호에서 서로 싸웠고 그다음에 세계를 참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서로 형제를 나누다가 지성의 교감을 하다가 참호해서 서로 어떻게 잘 죽이느냐를 지휘하는 그런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 조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프랑스의 지적 전통 중에 제일 그 폼이 넓고 깊이가 깊은 쪽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고 그쪽 출신이고 저는 이제 잡학다식하는데 주로 영어 책을 봐서 미국 쪽 사이드 영미 사이드에 이제 많이 주목을 한 경우인데 제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좀 한가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미 사이드에서 프랑스를 보면 두 가지 용어를 하거든요. 유럽, 서유럽을 네, 보면 하나는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는 저 변태야. 프렌치 킹키네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깔머리들이 이상하다. 그 이제 영어에서는 그걸 프렌치 킹키네스인데 킹키하다는 얘기가 변태란 소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유럽 전체를 보면 올드 유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나 다이내믹스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늙었어 저기는. 뭐 새로 어떤 세계나 문명을 이끌어나갈 다이내믹이 안 나오는 데야. 근데 이런 두 가지의 프랑스 하나 좁게는 프랑스 크게는 서유럽 대륙을 볼 때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아까 말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분수령으로 삼아서 유럽 주도의 지성이 끝난 거예요. 지성도 끝나고 끝난 거예요, 힘도 그게. 끝나고 물론 45년에 나와 이제 결산이 되고 1960년대에 유럽은 이제 제국이 다 해체가 되죠. 마탱이가 한 거예요. 마탱이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92년도에 다시 뭉쳤는데 완전 PC판이지 이제는. 뭐 잘못 아니요. 근데 PC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예, 지성사 오늘 이제 지식 개발도 그거 하고 나중에, 예. 이제 그 우리가 예. 이제 정말 성찰을 해야 될 거는 예. 이런 인격 살인과 인민 재판이 이렇게 횡행하고 용인되는 경우는 나도 죽고 개인도 죽고 예, 예. 대한민국도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 세 가지 이 우려와 성찰, 현상에 대한 우려, 관심, 아주 차가운 관심, 우려, 성찰이 필요한 시기고 특히 이 정치 세력과 언론, 재판, 판관 이 세력과 지식인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팩셔널한 어떤 정파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전부 다시 재검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이 지금 2, 3년의 이 혼란이 주는 교훈들을 다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담을 했든 여기에 저항을 했든 다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예, 동시에 한 사람이. 그러냐면 우물물에 독 푸른 거라. 그렇죠. 독 푸른 놈도 그 우물 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 푸른 범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독의 피해자기도 하고. 그래야 그런 거예요, 새로운 이게. 시작에 태도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요약하자면 자한당한테 너희 셋 하지 마. 하나는 헌법 장난하지 마. 두 번째 선거법 장난하지 마. 세 번째 핵무장 오는 장난하지 마. 그 다음에 너희 세 가지를 성찰해라. 우리 다 같이 성찰하는 거니까 거기 반성할 사람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첫째, 박근혜 탄핵 이래 인격 살인이 제도권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다. 둘째, 박근혜 탄핵 이래 인민 재판이 제도권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다. 맞아요. 셋째, 박근혜 탄핵 이래 대한민국 해체가 제도권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성찰 내지 반성해라. 그러면은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할 거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성찰해야 될 거 성찰을 하면 그때 이제 궁극적 진실 혹은 중요한 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진실이 뭐냐 이거지. 이제 밖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밖의 문제. 밖의 문제, 어떤 거? 한반도의 문제, 중국의 문제가 그런 게 나오죠. 네, 나오죠. 예, 그러면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잠시 모시고 오늘은 이제 말문이 트인 까닭에 이제 밖의 문제를 가지고 곧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새로 등장한 것처럼 그때는 재킷을 입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